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23강을 시작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나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첫걸음을 뗍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시작해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곡률과 리만 곡률 텐서에 이르기까지 일반 상대론의 핵심적이고 체계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제9장부터 제16장까지는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검증 수단인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제1장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입니다.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과 로런츠 변환을 중심으로 고전 물리학의 한계와 새로운 도약을 살펴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포화송 방정식과 로런츠 비불변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과 로런츠 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자의 속도가 바뀌어도 물리 법칙의 수학적 형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수리물리학의 강력한 기준인 로런츠 불변성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이 변환을 완벽하게 통과하며 고전 역학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적 진리를 입증했습니다. 빛의 속도와 고전 역학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뉴턴 역학의 갈릴레이 변환에 따르면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어야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절대 상수임을 예측했죠. 이 근본적인 모순이 바로 고전 물리학의 파산이자 현대 물리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포텐셜의 통합을 살펴봅시다. 전기 포텐셜과 자기 벡터 포텐셜은 독립된 양이 아니라 로런츠 변환 하에서 4차원 벡터로 결합됩니다. 또한 맥스웰 방정식의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한 로런츠 게이지 조건도 4차원 발산 형태로 우아하게 표현됩니다. 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전자기장 텐서인 패러데이 텐서는 하나의 기하학적 실체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 이계 반대칭 텐서의 성분으로 통합되며 로런츠 변환은 전기장을 자기장으로 또 그 반대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맥스웰의 4개 방정식은 이제 단 2줄의 공변 방정식으로 요약됩니다. 이 간결한 형태는 로런츠 변환 하에서도 그 수학적 구조가 완벽히 보존되기에 우주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 식은 전자기적 인과율을 설명합니다. 물질이 어떻게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죠. 우주의 특정 지점에 전하와 전류가 존재하면 그 주변 시공간의 텐서 구조가 필연적으로 뒤틀리며 전기장과 자기장의 물결을 일으킨다는 전자기하학의 가장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은 우주의 기하학적 닫힘을 의미합니다.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유도 원리를 하나로 합친 식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전하는 그 기하학적 폐곡면 구조를 수학적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장, 즉 필드의 혼합 현상은 중요합니다. 정지한 전하를 보는 관찰자는 전기장만을 본다. 그러나 이동하는 관찰자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다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필드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로런츠 부스트에 의해 변환되는 하나의 연속체임을 증명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로런츠 변환 예시입니다. 자기 홀극이 없음을 뜻하는 다이버전스식은 프레임이 바뀌어도 완벽히 유지됩니다. 이는 전자기적 불변성이 프레임의 변화를 초월하여 우주 전역에서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전하량 보존과 연속 방정식입니다. 전하량은 로런츠 스칼라로서 불변하지만 밀도는 길이 수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4차원 전류 벡터와 연속 방정식은 모든 관성계에서 불변하는 인과율의 기초가 됩니다.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의 비교를 통해 현대 물리학이 힘의 역학에서 기하학적 대칭성의 시대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로런츠 불변성은 더 이상 에테르 같은 가상의 매질이 필요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맥스웰 방정식의 이 아름다운 대칭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중력 역시 시공간의 기하학적 텐서 방정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 결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세부 구조를 봅시다. 먼저 파셜 뮤 4차원 미분 연산자입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까지 추적하는 4차원 측정기입니다. 현상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지를 시공간의 축을 따라 살피는 것이죠. 다음은 패러데이 텐서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들어있는 하나의 사행사열 서랍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서 전기장이, 공간축들의 만남에서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전자기장 전체를 기하학적으로 포괄하는 기호입니다.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로서 우주라는 무대가 가진 시공간의 고유한 저항상수이자 매질 특성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전하가 움직일 때 자기장 파동이 얼마나 잘 전파될지를 결정하며 전기상수와 결합하여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절대 한계를 규정합니다. 제2뉴는 4차원 전류 밀도 벡터를 의미합니다. 시간 성분에는 전하 밀도가, 공간 성분에는 전류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전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원천의 총합을 담고 있는 기호라 할 수 있습니다. 첨자는 아인슈타인의 합규약에 따라 사용되는데 우주의 물리 법칙을 일관되게 만드는 수학적 장치입니다. 위 첨자와 아래 첨자가 만나 변형 가중치를 서로 깨끗하게 상쇄시키는 구조는 관찰자에 상관없이 물리 법칙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변과 반변입니다.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양자를 설명합니다. 눈금 한 칸이 1cm인 자와 1m인 자가 있다고 합시다. 키가 2m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전자의 자로 재면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후자의 자로 재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는 좌표계이고 숫자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좌표계가 확장되면 성분은 감소합니다. 이것을 반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좌표계가 확장될 때 성분도 증가하는 경우를 공변이라고 합니다. 1cm 가면 높이가 1cm 증가하는 일정한 경사가 있다고 합시다. 전자의 자의 관점에서는 한 칸 진행하면 경사도는 1이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자의 관점에서 한 칸 가면 높이는 100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좌표계가 증가하면 성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공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데이 텐서의 행렬 구조입니다. 전기장 성분들과 자기장 성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렬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각선 성분이 모두 0인 것은 자기 자신 방향의 변화율이 없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행과 열은 전기장의 무대이며 시공간이 서로 교차할 때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기하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3 곱하기 3 박스는 자기장의 무대입니다. 이는 순수한 3차원 공간 안에서 축들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반대층 구조의 마이너스 부호는 로런츠 변환 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변환되는 수학적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추이를 보면 뉴턴적 원격 작용을 넘어서서 공간 자체가 력선으로 차 있다는 장의 개념을 창안한 패러데이의 통찰이 돋보입니다. 그의 실험실 속 발견이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텐서 방정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맥스웰은 이를 수식화했고 민코프스키는 4차원 텐서로 압축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필드 이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패러데이가 뿌린 씨앗을 기념하여 이 기호를 오늘날 패러데이 텐서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